안녕하세요, 오시킨입니다. 어느 날 제가 뉴스를 보는데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바로 해외에서 전쟁을 멈춰달라고 한국어로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출연했던 여성분의 연락처를 수소문한 끝에 인터뷰 요청을 하게 됐고, 아주 흔쾌히 인터뷰에 수락해 주셔서 인터뷰를 진행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화상으로 진행한 아르메니아 비대면 인터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아르메니아에서 살고 있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언어를 선택하고 공부해야 했었는데 갑자기 대학교에서 이번에는 선택권이 없다. 제2외국어로 한국어만 공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문화와 역사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요즘 한류 때문에 아르메니아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BTS 때문에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9월 27일에 전쟁이 시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아차흐 혹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전쟁을 시작한 이유는 아차흐이라는 영토를 점령하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역사적으로 보면 아차흐가 기원전 5세기부터 아르메니아의 10번째 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921년에 스탈린의 결정으로 아차흐가 아제르바이잔의 일부가 됐습니다. 스탈린이 아차흐가 아르메니아 땅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아제르바이잔한테 줬습니다. 그때부터 아차흐에서 살고 있었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독립하고 싶어 했고 몇 번의 시도 끝에 독립을 얻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아제르바이잔이 아차흐 지역의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기지 못해서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2020년에 다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4일 동안 전쟁이 계속된 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는 거죠. 원래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새해를 아주 화려하게 마치는데 원래는 새해를 축하할 기분이 없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젊은 군인들이 땅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으니까 게다가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휴전 협정이 체결됐으니 평화롭지만 이것이 전쟁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두려움은 있죠. 그런데 터키 쪽에서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터키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했고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안은 우리 조상들이 끝까지 이루어지 못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이 큰 위험 속에 빠질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이런 일이 생기면 제3차 세계대전이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히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피해를 많이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TV나 SNS에서 전쟁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보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집을 잃었거나 치료를 필요한 아르메니아인을 위해서 기부를 하고 체포된 모든 전쟁 포로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와 싸울 때는 모든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터키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아제르바이잔을 지원했고 미디어를 조작했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언어로 영상을 만들고 실제 상황을 세계에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중국어 등등 여러 언어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적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어를 할 줄 알아서 한국어로 영상을 만들어냈죠.
사실은 많이 힘들죠. 전쟁 후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회복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나 많은 젊은 아르메니아인 군인들이 장애인이 되거나 민간인들이 평화로운 하늘 밑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바쳤어요. 그런 뉴스 매일 들으면 아주 힘들고 대처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 죽은 영웅을 대신 더 열심히 살고 잘 살아야 해요. 더 힘이 있는 나라가 돼야 해요. 아직도 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한국이 아주 발달된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요새 한류는 아르메니아에서도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K-팝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되게 인기가 있어요. 몇 가지 아르메니아 채널들이 한국 드라마를 아르메니아 말로 번역했고 방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K-팝을 즐겨 듣는 사람들도 몇 년 전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의 빠른 서비스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디 가든 서비스가 아주 좋고 너무 빨라요. 예를 들어 은행에서 할 일이 있으면 금방 가고 빨리 끝낼 수 있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아요. 이 점이 너무 부러워요. 그리고 한국에서 교통이 아주 편해요. 버스도 아주 편하고 지하철도 잘 돼서 부러워요. 우리나라의 경우 버스가 많이 늦어요. 그리고 지하철의 경우에는 한 호선만 있어서 제가 살고 있는 곳까지 지하철이 안 와요. 일단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또 아르메니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로마보다 더 오래된 도시는 바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입니다. 예레반이 로마보다 29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은 핑크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예레반이 예쁠 뿐만 아니라 아르메니아도 미인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코냑 와인 브랜디로 유명하고 아르메니아 코냑은 위스턴 처칠이 가장 좋아했던 알코올 음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음식 중 라바시라는 빵이 있는데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등재됐습니다. 혹시 기회가 생기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아르메니아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가 있어서 방문하게 되시면 아르메니아와 사랑에 빠질 거예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서 축구를 좋아하시면 에닉 무히타라는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가디스 퍼프로 알려져 있는 가수 쉘도 많은 한국인들이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쉘의 Believe이라는 노래가 아주 유명하죠. 또한 고적 작곡가인 아람 카차트리안의 Dance with Swords이라는 골작을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 한국인 친구들도 이 음악을 많이 들어봤는데 작곡가가 아르메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했어요. 우선 아르메니아를 응원해 주신 모든 한국인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아르메니아를 위한 기도와 응원의 말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새로운 해가 평화로운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쟁을 영화에서만 봤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어서 정말 악몽인 것 같았어요. 전쟁 때문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중요합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시기일 텐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애니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